우리가 시간이 더 많으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?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이 아이가 아니고 여러분이면 좋겠어요. 사표를 내본 사람이잖아요, 제가. 네. 그 장단점을 좀 사다리 타기처럼 해가지고 나눠봤어요. 정리를 좀 해봤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나, 집에서 애는 이 모양으로 지내고 있는데 이런 생각 안 드시는 분이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. 회사를 안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정말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나, 이제 또 아이를 키우고 나면 나는 또 뭘 하면 좋지 하는 또 두려움이 있으실 거고요. 참 여러 가지, 내가 어떤 상황에 있건 간에 장점과 단점은 언제나 공존하고 정답도 없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 제가 사다리 타기를 한번 해볼게요. 아이 때문에 퇴사를 고려하신다면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반드시 제일 먼저 생각하실 게 하나 있지요. 바로 경제적인 상황입니다. 경제적으로 내가 일을 그만둬도 문제가 없는지, 한동안 수입원이 끊겨도 남편만 벌어도 괜찮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죠. 이게 안 된다면 고려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. 자, 경제적인 게 이제 뭐 결정이 나셨다면 다음 단계를 한번 살펴볼게요. 어떤 분이세요? 나는 집순이다. 집에 있어도 답답하지도 않고 좋다. 항상 집에 있는 게 편안하다. 반대로 나는 집에 있으면 병이 난다. 분명히 이런 타입이 있으세요. 어느 쪽이신가요? 저는 양쪽 다 해당이 되면서 집에 있으면 병 난다는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집순이라고 말씀하신 분들 중에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. 아이랑 너무 궁합도 좋고 아이랑 있어도 별로 이렇게 트러블 날 것도 없고 아이가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요. 이런 분, 네, 아이와의 시간이 행복하다. 자, 두 번째, 다른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. 물론 내 아이가 사랑스럽고 내 아이를 사랑하지요. 근데 아이랑 도대체 뭐라고 놀아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이가 예쁜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그래요. 그냥 그런 분도 있긴 있으세요. 네. 자,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세요? 그러면 또 나는 집에 있으면 병난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도 두 타입으로 나눠볼게요. 이런 분들은요, 퇴사를 하셔도요, 또 금방 잠시를 못 있고 다른 일을 또 찾아서 또 열심히 하세요. 제가 좀 여기 이쪽인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이 때문에 퇴사를 해놓고선 아이 더 잘 키우고 아이 더 잘 챙기려고 퇴사를 했는데 오히려 아이랑 더 악화가 되기도 하세요. 자, 여기까지 뭐 일단 내려갔습니다. 그 다음 조금 더 살펴볼게요. 나는 집순인데 아이랑도 궁합이 찰떡궁합이어서 아이랑 있는 거 좋다. 아이 공부도 잘 가르쳐 줄 수 있고 뭐 좀 티격태격 하면서도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는 엄마다. 혹시라도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해도 나는 괜찮다. 이러신 분은 퇴사하셔도 참 좋습니다. 근데 나는 집순이긴 한데 아이랑 있으면 그렇게 늘 예쁘기만 하고 칭찬만 해주면서 아이를 키우기는 솔직히 좀 어렵고 뭔가 감정적으로 늘 이렇게 좀 화가 나고 이런 분이라면 내가 이런 사람이지, 내가 자꾸 이러고 있구나, 내가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아이의 태도가 잘못됐구나, 내가 아이를 바라보는 내 시선을 바꿔야지, 이런 식으로 자꾸 엄마가 셀프 피드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너 왜 자꾸 그런 행동을 해? 아니면 너 왜 그 모양이야? 그러니까 아이를 자꾸 탓하고 아이의 행동을 자꾸 개선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하셔야 되는 거죠. 약간 1m 정도 거리를 딱 두고 아이와 생활을 하시면서 육아와 훈육과 교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나는 집에 있으면 병나는 사람인데 근데 퇴사를 하셨어요. 그러면 이제 아주 뭐 일주일, 한 달 뭐 정도는 집에서 아이만 챙길 수도 있으시겠죠? 근데 그런 분들은요, 퇴사를 했지만 또 다른 일을 또 금방 찾아서 뭔가 끊임없이 해요. 에너지가 넘치고. 자, 이분이 조심하셔야 될 건요, 제가 이제 경험자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, 해봤더니 일을 기존에 월급 받는 일을 했건 뭘 했건 하고 있었다면 그 일을 계속 하는 데는 에너지가 한 50만 들었다고 할게요. 근데 뭔가 새로운 일을 새로 시작할 때는 이게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주말도 없고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하기도 하더라고요. 오히려 100이라는 에너지가 다 일에 들어갈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.
애 더 잘 키우려고, 아이와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, 아이 좀 더 잘 챙겨주려고 퇴사를 할까 고민했는데 막상 내가 일을 안 하고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야,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퇴사하는 시기를 좀 잘 확인하셔서 아이가 조금 더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할 때 말고 좀 아이가 조금 더 자라고 나서라든가 아니면 좀 육아를 대신해 줄 사람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나서 퇴사를 하시고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고 인생의 다음 스테이지에 도전하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이 잘 돌보고 싶어서 퇴사는 막상 해놓고 또 금방 또 다른 일을 시작하다가 아이도 잘 못 챙기고 일은 더 많아져서 더 바빠지고 이런 일은 없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아이들이 엄마를 필요로 하는 시기가 길지만은 않잖아요. 네. 마지막으로요. 나는 집에 있으면 병이 나는 스타일인데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셨어요. 그러면 아무 대책 없이 퇴사를 하시면 아이랑 사이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확률이 늘어나겠지요. 이런 분은요, 퇴사를 고려하실 때 아이를 기준에 두시면 안 되고요. 본인한테 기준을 두셔야 돼요. 내가 이 직장이 비전이 없다라던가, 내가 이 직장에서 더 이상 이제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. 아니면 내가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제 이걸 그만두겠다. 뭔가 명확한 이유가 나한테 있어야 나중에 아이를 탓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일이 너무 좋고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아이 때문에 결정을 내렸잖아요. 그러면 아무 죄 없는 아이에게 더 엄마가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고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아이가 좀 자라면서 부족하거나 실수를 하면서 자라잖아요. 그런데 그걸 못 기다려주고 못 참는 엄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일과 가정 두 가지 모두 다 우리가 잘할 수 있다면 참 좋지요. 엄마가 일을 해도 아이가 좀 엄마 없는 티 안 내고 자기 할 일도 알아서 잘하고 잘 자라주면 참 좋지요. 근데 그게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. 우리가 시간이 더 많으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?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. 일이 한창 힘들고 재미가 없고 권태기나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면 괜히 육아를 핑계대고 그만둘까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세요. 그런 순간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찾아오지요. 그만둘까? 그만두면 어떻게 되지? 더 뭐 좀 좋은 일이 있으려나? 맞아요. 어떤 일을 하건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요. 그 시기는 지혜롭게 잘 선택하시길 바랄게요.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이 아이가 아니고 여러분이면 좋겠어요. 마지막으로 이 노래 소개해 드릴게요. G.O.D 많이 좋아하셨죠, 여러분들? 네, 10대 때 G.O.D의 길. 가사 지금 다 아시죠? 중학교 때 많이도 부르셨을 것 같아요. 아닌가? 초등학교 태어나기 전이신가요? 모르겠네요. 이제 세대가 어떻게 바뀌었나? 네.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?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?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?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. 네, G.O.D의 노래 길 가사 일부예요. 항상 우리가 지금 내가 육아를 잘하고 있나?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? 되게 두렵기도 하고 자신이 없기도 하시지요.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최선의 자리라고 믿고 그냥 멈추지만 말고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랄게요. 엄마가 멈추면 아이들 어떻게 해요? 힘내세요.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